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번 영상은요, 그냥 우리 라이브 방송하듯이 편하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언제 시청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12월 10 목요일 4시, 오후 4시 45분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 17시에 이제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이 아니라 오후 5시 17시에 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편하게 오셔서 여러 가지 또 소통을 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이번 영상은 정말 그냥 뭐 종목에 대한 막 깊은 분석, 우리 머리 아프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말고 조금 편하고 또 우리 시장 이야기 같이 좀 하고 또 지금 셀트리온 형제들 가만히 냅두질 않잖아요. 우리 JP모건에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너네는 진짜로.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기업인 건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그냥 편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담 없이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 제 녹화 기준의 시간을 한번 띄워드리는 게 편하겠죠? 자, 오늘 기준으로 우리 시장을 한번 좀 잠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쿼드라플 위칭데이였는데 일단은 오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원래는 순매수로, 그쵸? 포지션을 취했었어요. 그래서 2,400억 원대 정도를 아니죠, 매도를 처음에 했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계속해서 하여튼 매도를 좀 이어왔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 마감할 때는 결국에 매도세가 좀 더 커지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12월에서 3월 달에 그런 스프레이드 쪽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백어데이션이 좀 심화되면서 선물의 순매도 규모가 조금 감소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오전장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매도가 확대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감할 당시에는 금투 쪽에서 9천억 원 가까이나 순매수로 끝이 났는데요. 사실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선물이 순매수였고 현물 시장이 순매도였었는데, 이런 베이시스 하락에 따른 매도 차익에 대한 그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네라고 좀 볼 수 있었는데,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려주면서 최종적으로는 각각의 순매수 포지션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기도 했어요. 뭐 증시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코스피와 코스닥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냥 잘 끝났네, 뭐 예상 외로 그래도 좀 그냥 건전하게 잘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맞아요. 뭐 단순하게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크게 변동성 없이 잘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침에는 우리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셀트리온 혹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축으로 해가지고 큰 변동을 보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재차 안정을 취하더니 양호한 흐름으로 끝났어요. 우려에 비해서 오히려 양호한 흐름으로 끝났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까지도 어떤 액션을 보여줄지는 한 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외국의 창구에서는 대량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은 조금 그래도 양호했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계에서 외국계 합 코스피의 순 매도를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삼성전자, 삼바 이렇게 탑5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던, 그쵸? 대형주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리겠죠. 근데 물론 이 차익 실현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솔직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오케이, 오늘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좋다 이거야. 앞으로 그러면 시장이 더 가냐 마냐를 놓고 봤을 때 최종적인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더 갑니다. 더 가는데, 일시적으로 지금 지표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굉장히 지금 과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이 과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지표들을 한숨 돌려놓고서 다시 탄력을 이어갈 것이냐, 그 말은 즉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을 조금이라도 받고 좀 쉬었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더 갈 것이냐. 그럼 스트레이트로 더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과열을 더 키울 것인데 가능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뭐 여러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 증권계 증권사 메이저 증권사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진짜 이 정도의 유동성과 개인이 이렇게나 떠받치는 시장이면 진짜 스트레이트로 직진할 수도 있다. 외국인이 1.3조를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갈 수 있다. 어제 하루 빼고요. 최근에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거의 뭐 지금 3조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이번 주만 놓고 보더라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시장이 지금 이만큼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 메이저의 어떤 주포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장은 충분히 반등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 다소 더디거나 버겁지만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장의 주인은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원래 이제 셀트리온 쪽을 말씀을 드리기를 한번 이렇게 상승을 보여준 게 우리가 원래 엘리어트 파동에서 자 이렇게 상승 5파가 있죠. 상승할 때는 이런 식으로 5파동을 그려갑니다. 그리고 하락은 하나, 둘, 셋, 그렇죠? A, B, C 이렇게 해서 가파르게 하락을 보통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지금 고점을 만든 것까지는 1파동부터 상승 5파까지 스트레이트로 왔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받고 다시 일시적 반등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하락 A파가 진행이 됐고 이제 B파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현재까지는. 왜냐면 그날 움직이고 있는 이런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진짜 멀미할 것 같고요. 굉장히 살벌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살벌합니다. 진짜로. 아무튼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인 건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까 뭐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죠. 아직까지 대부분의 분들이 수익권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5일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다시 5일선 위로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건 다시 추세가 살린다 돌린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뭐 안 된다라는 가정 뭐 그런 건 없어요. 진짜 하다못해 지금이 상승 1파 2파 이제 3파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바라보고 있는 물론 코스닥과 코스피 각각 우리가 목표치가 있는데 그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결과적으로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만큼 주가가 불어나 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시가총액의 규모가 커져야 되고요. 그랬을 때 지수가 뭐 몇 포인트다 몇 포인트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건데 자 일단은 우리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리포트 그쵸? 이 리포트에서 여러분들 뭐 이거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저기 뭐죠?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도 했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쵸? 여기 보시면 딱 특징적인 부분들이 보이죠?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쵸? 이런 거 다 보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영어는 잘 못하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번역된 참 모양 빠지긴 하는데 나중에 제가 영어 공부를 좀 해가지고 멋있게 한번 쫙 읽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딱 번역해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죄송하지만 못 올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주식을 더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신문이나 이런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를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아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또 내년에 주요 어떤 시장에 대한 주요 뭐 핵심 키워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다 해줬고요. 그래서 2021년 말 코스피 목표를 3,200 정도 설정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5G 기회, 메모리 사이클, 그다음에 이제 화학 쪽 해가지고 전기라든지 쪽이라든지 강력한 수익 사이클, 카카오나 롯데화학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익 모멘텀 개선, 하나 금융지주 또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주들 다른 것도 포함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 큰 틀로는 우리도 다 보고 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마음 편하게 진짜 그냥 쭉 가져가느냐 아니면 뭐 이제 다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죠. 장기적으로 가치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런 종목들을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좀 약간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말고 좀 상관없는 종목들을 들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JP모건에 대한 이야기가 하루 종일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물론 이제 기업들을 분석해서 정말 이렇게 뭐 좋은 내용 써주고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게 절대값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면은 자 우리나라 국내에도 증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내 증권사분들 얼마나 우리나라 메이저 증권사분들도 얼마나 또 훌륭하고 출중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따지면 증권사에서 제시해주는 이런 컨센서스가 절대값이 돼버린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값을 매길 때는 각각의 증권사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목표가를 이걸로 설정한다. 그대로 유효하다.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다.
기타 등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을 매길 때는 뭐 때문에 이 정도 값을 매겼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셀트리온 형제들은 기존의 증권사에서 물론 이야기를 한 부분들도 있겠죠. 저 다 보진 않았지만 증권사 쪽에서 뭐 셀트리온 형제들은 코로나의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 성공하거나 혹은 이게 현실화되었을 때 임상에 대한 마무리가 잘 되었을 때는 적정 주가를 이 정도 수준으로 본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기존의 제품군들에 대한 꾸준한 성장률과 또 마진이 좋은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 판매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부분, 해외에서 이런 부분들 플러스에 또 코로나 치료제, 항체 치료제까지 매출에 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역할을 해준다면은 그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적정 주가가 얼마 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봤을 때 80% 이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기대감으로 갔지만 여기서 정말로 뭐 임상이 잘 마무리돼서 시중에 판매가 될 수 있고 매출로 땡길 수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딱 다가오면 진짜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밸류가 아깝진 않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나쳐야 되고 거쳐야 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부담스러운 단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포지션이.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절대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단기적인 과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고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지금은 부담스러운 영역에 있다. 이것만 인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 추천주와 피해야 될 주식을 언급한대요. 피할 주식으로는 셀트리온 형제들, 그다음에 하나생명, 삼성중공업을 꼽았대요. 물론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 셀트리온 형제들을 들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또 섭섭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또 좋은 내용들도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좋은 이야기도 있고 좋지 않은 이야기도 있지만 이거를 100%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그들의 관점인 거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업과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업의 내용들이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는 제 블로그가 아닙니다. 블로그 광고도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 시장의 주인은 여러분들이고요. 진짜 기업이 막말로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이 기업은요, 진짜 가치도 없고, 얘는 완전 거의 뭐 상폐당해도 마땅할 만한 종목인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많은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는 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무조건 100% 잘못됐다라고 또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건 결국에 수요와 공급,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주가가 그만큼 올라간다라는 것은 시가총액의 규모가 또 커진다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이 시장의 주인은 여러분이라는 말을 제가 자꾸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고객 예탁금만 하더라도 60조가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벌써 넘었네요. 또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지금 역대급 볼 수 없는 이런 자금들 그 다음에 JP모건 쪽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주식시장으로 더 몰려들 이 금액들 또 IPO 열풍이 계속 불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정말 좋은 기업들도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커질 수 있는 데 기여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여러 가지가 주식시장은 계속 핫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만큼 관심이 많고 또 수요와 공급이 활발한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서 또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매매하고 대응하고 투자하는 게 제일 현명한 거지 저런 걸 믿고서 절대값이다라고 생각하고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는 할 수 있죠. 참고는 하되 최종적인 필터링과 결과값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제 관점과 JP모건 관점과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과는 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주식을 분석하고 공부할 때는요. 항상 물음표를 붙여요. 아까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셀트리온 피해야 될 주식이다? 그럼 왜? 계속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요. 지금 시장이 올라가네? 외국인이 엄청 팔았네? 엄청 샀네? 왜? 이걸 항상 저는 하는 편이에요. 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려요. 항상 주식을 공부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뭐 공부를 하거나 할 때는 분석을 할 때는 물음표를 갖다 붙여라. 물음표를 계속 갖다 붙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모르는 것까지 알 수 있고 되게 꼼꼼하고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려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아무튼 결론은요. 우리 셀트리온 형제들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에서는 엘리어트 파동에서 1파에서 5파까지는 쭉 스트레이트로 나온 거고 자 하락 1파와 되돌림 B파, 그러니까 하락 A파, 되돌림 B파 정도로 보고 있다. 근데 만약에 앞전 고점을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1파, 2파, 3파가 돼버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따졌을 때 5파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밸류적으로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으로 꼭 끼워 맞추지는 않겠지만 따지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 영역대는 냉정히 말하면 하락의 A파 정도는 나왔다고 본다. 그리고 B파 정도까지는 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하락의 C파동을 요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A, B, C 파동은 결국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면치 못 또 빅스비가 대답을 참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참 난감하네요. 뭐 욕도 아니지만 뭐 그런 거 한번 했다고 이렇게 주변 뭐 이렇게 네 아무튼. 자, 그래서 뭐 세트리온 형제들은 사실 뭐 지금 밸류라는 거를 평가하기도 어렵고요. 뭐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회원님들께도 뭐 쉽게 하고 싶으면 10,000원 단위로 매도를 하고 10,000원 단위로 수익을 챙기고 이렇게 해와라 해가지고 우리 회원님들도 꾸준하게 그냥 뭐 수익을 챙겨오기는 하셨습니다. 뭐 누구는 잘했다 누구는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시세를 줄 때마다 3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시세를 줄 때마다 그냥 분할로 자꾸 챙겨오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뭐 꼭대기까지 가져가서 꼭대기에서 뭐 수익을 꼭 내가 실현할 거다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목표치가 있으면 뭐 끌고 가는 것도 맞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뭐 부정할 수는 없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계속 막 진짜 엄청나게 강한 퍼포먼스가 나오고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 이런 거는 꾸준하게 그냥 분할로서 대응을 해오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회원님들께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시세가 나오면요, 한 번에 끝자락에서 수익을 시현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줄 때는 챙겨 갑시다. 그렇죠? 어차피 후회는 똑같이 해요. 아, 저기서 팔 걸, 아까 팔 걸, 뭐 후회는 뭐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줄 때는 수익이 지금 나고 있으면 확정인 거잖아요. 그건 이미 났잖아요. 날 거가 아니라 난 거잖아요. 그러면 챙겨야죠. 챙기고 후회를 하자고요. 어차피 후회해요. 여기서 팔고 나서 더 가도 후회하고, 여기서 팔고 못 팔아서 빠졌을 때 아까 팔 걸 하고 후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후회를 하면은 차라리 줄 때 챙기고 후회를 하자고요. 그렇죠? 그게 덜 배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원님들께 계속 그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로서 계속 비중을 조금씩 매도해라. 그냥 조금씩 매도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목표가가 있어서 쭉 가져가는 거 아니면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뭐 대웅제약도 15% 가까이 이렇게 수익 실현하시고, LG전자, 한국전력, LG전자는 라이브 방송에서 따로 이야기를 했는데 또 관심 갖고 편입을 좀 해보셨네요. 오늘은 이제 그동안 갖고 오던 한국전력 한 10%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분할로, 이것도 5%, 7%에서 그 다음에 뭐 10%에서 이렇게 분할로 계속 수익 실현을 한다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또 이제 쭉 끌고 가보는 거죠. 줄 때 챙길 건 챙기고 가져갈 땐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모레퍼시픽 14%, 한국전력 이런 식으로 다 합산하면 이거 30% 넘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불기둥 상한가를 먹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분할로 투자를 해서, 분산 투자를 해서 여러 종목들이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격 범위 내에서 수익을 챙겨오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매도를 꾸준하게 해오다가 19일날 추천해줬던 대웅 들어가서 수익 봤습니다 하면서 82% 수익 챙기셨네요. 대웅 제약도 한 23%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또 매매를 잘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튼 내일 12월 11일 내일입니다. 11일 기준으로 17시 오후 5시인데요. 유튜브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한 주를 또 정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될지, 다음 주에 시장 이벤트들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준비하는 시간 같이 가져볼 테니까요. 라이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뭐 VIP 방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 방에서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단타수장 본인이 말하는 본인의 VIP 방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현실적. 뭐 손절도 마찬가지고 익절도 마찬가지고 현실적. 그러니까 현실적이라는 뜻은 여러분들한테 과대 광고를 하거나 거짓 광고를 하거나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서 영업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첫 번째 현실적. 그렇죠? 그러면 그걸 보고 들어오셔서 그대로 또 저랑 호흡만 맞추면 돼요. 물론 오셔서 바로 다 성공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제가 또 그런 가이드를 다 잡아 드리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호흡을 잘 맞춰서 저랑 같이 또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정직함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진짜 저는요, 이 바닥에서 오래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우리 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도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바닥에서 단타 수장 하면은 딱
그분 이렇게 알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인지도와 또 그만큼 실력을 갖추고 싶기 때문에 아무튼 저도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 다가가게끔, 목표에 다가가게끔 꾸준하게 저 스스로도 뭐 이런 일을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거나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직업이니까 이 정도 가지고 임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제가 앞으로 뭐 더 많은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지만 영업적으로 막 여러분들께 다가가거나 뭐 무조건 막 오세요 이러고 싶진 않아요. 마음에 들면 알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영업은요. 영업의 끝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고객 입장에서 최종적인 선택을 해야 그 영업이 클로징이 되는 겁니다.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편하게 선택을 하시라고요. 저는 다양한 것들만 그냥 알려만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자꾸 꼬셔서 뭐 더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선택을 해주시고 편하게 고민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입 비용 또한 제가 떳떳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여기에 한 달에 330만 원 해가지고 줄 찍찍 긋고 이벤트 얼마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금액이 누군가에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한 번은 또 접근해 볼 만한 단가일 수도 있는 거죠. 하루에 뭐 7,300원 꼴이지만 이 2개월에 44만 원이라는 돈이 절대 여러분들이 아깝지 않도록 제가 더 많은 정보와 많은 또 정성을 기울여서 또 여러분들의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잘 잡아드릴 테니까요. 절대 이 금액 뭐 너무 막 비싸다 뭐 한 번에 이거 가입해라 이런 말 안 해요. 저희는 오히려 이걸로 해서 돈 벌어서 이거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한테 비싼 것만 받겠다고 이걸 타겟 삼아서 막 접근하고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되게 저뿐만 아니라 제가 또 이 회사랑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주말마다 또 교육 자료들 많이 올려드리니까 오셔서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가입 문의도 많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연말 되면은 지금 이제 다음 주만 지나가면 또 같이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주가들이 좀 비싸서 제가 추천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조정 한번 나오면 분할로라도 접근을 할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여러 좋은 종목들, 내년을 준비할 종목들 같이 좀 편입을 해 나가 봅시다. 아시겠죠?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십시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괜찮았다 싶으신 분들, 마음에 들었다, 도움이 됐다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이라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